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에서 온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의 홍성조입니다. 혹시 화면이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와룡의 이야기와 또 와룡에서 주변에 우리 마을에 있는 그 네트워크 성서마을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부터 먼저 이야기하면요. 와룡은 크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19년째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방과 후 교실로 시작을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2005년에 엄마들이 이제 첫 아이 학교 보내기 강좌를 들은 엄마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함께 이런 그 건강한 교육이라든지 환경, 먹거리를 토대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품앗이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라는 개념보단 필요에 의해서 이게 만나서 공간을 꾸리고 십시일반으로 공간을 꾸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들 공간을 이 지역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간인데 다문화 가정 그리고 조선 부모, 한부모 가정이 이제 주로 있고 그런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이런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같이 키우는 프로그램들이나 품앗이로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마을의 골목과 그 공원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축제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왔었습니다. 다음에 보면 다음요. 그리고 5월에는 그렇게 하고 10월에는 이 공간을 운영하는 게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공간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후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후원금을 좀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바자회를 통해서 바자회는 어떤 걸 했을까요? 엄마들이 잘하는 반찬 만들기 그리고 저희가 그 도농 교류를 했었어요. 그 봉화에 그 귀농하신 분과 함께 아이들과 도농 교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농산물을 가을에 같이 판매하는 이런 바자회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대구에 마을 기업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있으니 이런 마을 기업에 어떤 관심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또 주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한테도 한번 확장시켜 보자 해서 마을 기업을 저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건강한 반찬 가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단계인데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재미나게 활동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 공교육에서 이 방과 후 교실이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 보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뭘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2의 이제 단계로 저희가 마을 교육 공동체로 전환을 했는데 다음 보면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 공간을 운영을 못 하나? 왜냐하면 아이들은 3명인데 선생님은 5명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을까 하는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저희 지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을 비전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보면요. 그때 저희가 미션을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되기. 다음에 보면 이런 걸 하면서 같이 학습을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 마을에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 중장년, 청년, 그리고 청소년까지 다 보다듬을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뭐가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우리 안에서 고민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오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부산, 광주, 막 전국 곳곳에 잘 하고 있는 곳을 찾아다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가 매주 지금까지 학습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주제, 그때 당시에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학습회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때 저희들이 그 마을 공동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아빠들까지 모여서 뭘 했냐면 10년 뒤에 우리 배나무골 저희가 동네 이름이 배나무골이에요. 그래 배나무골 상상하기 위해서 한번 꿈을 꿔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에 어떤 자원들이 있지 마을 조사도 해보고 다음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 공간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운 엄마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모작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면 좋지? 라는 거를 다양한 인생 이모작 교실을 열었습니다. 다음요. 제가 사진이 많아요. 다음요. 그러면서 주거와 어떤 사람 관계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함께 사는 집, 함께 하는 수 있는 공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 일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환하면서 저희가 2016년도에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마을 나눔터 사업, 이 마을 센터에서 이제 공모전을 했는데 마을 나눔터 1호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간에는 한 번도 그 지원이라는 형태를 저희가 사실 하지 않고 다 자리 자생으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이때 이제 이 3천만 원이라는 그 꿈을 들여서 이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다음요. 하면서 저희가 지역에 우리 와룡 말고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와룡이죠. 와룡 말고 어떤 단체가 있을까? 이미 조금씩 교류는 했지만 함께 뭔가 하고자 했던 것은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개소식을 더불어 10개 그때 당시 한 10개 막 정말 있는 단체들 다 같이 협약식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요. 협약식을 하면서 이 마을 공동체 안에 공간을 이렇게 다양하게 꾸렸고요.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꾸렸고 다음 그러면서 이제 마을 전체가 이제 성서마을넷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마을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아까 뭐 바자회나 5월과 10월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어떤 주제를 담아보자 해서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로 19년도에 이거를 했는데요. 이때 사실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때 다 하고 나니까 보통 100리터, 200리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20리터 정도의 쓰레기 봉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알리고 우리가 실천을 하면 그걸 좀 과감한 도전이었는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제별 어떤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요. 다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쓰레기 문제라든지 먹거리 문제라든지 교육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 이러한 문제들을 내 삶과 연결해서 그리고 또 내 삶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과 같이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공론화되고 또 지역으로 확장되는 우리 지역의 우리 세상의 삶의 문제로 또 이제 하려면 우리가 와룡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했을 때 좀 제한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공모 사업들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공신력이 있는 법인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음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맞을까 했을 때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이라는 옷을 입고 약간 지속 가능한 그런 다양한 마을 생태계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조성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다음요. 2020년 코로나 시기죠. 이때 8월에 저희가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여기 협동조합을 창립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물론 기존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사업체 운영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고민을 해왔죠. 이미 아까 배나무골 상상하기라는 것에서 함께 사는 집, 함께 사는 우리 마을의 어떤 공간을 고민했을 때 카페에 대한 마을 카페에 대한 그 사랑방 같은 카페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다음에 보면요 공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낼름 계약을 했죠. 하면서 이제 지원금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달달이 들어가는 월세가 있죠. 임대료 고정 비용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월 5만 원 이거 누가 했냐면 남성들이 했어요. 동네에 남아 있는 아저씨라 해서 저희는 동남아라고 부르거든요. 동남아 분들이 매달 술 한 잔 하면 한 5만 원 정도 들죠. 그런 분들 한 10분을 모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십시일반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2달 반 동안 이 공간을 에폭시 깔고 페인트 칠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다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2월에 오픈을 마을 카페 콩닥콩닥이라고 이름도 공모를 했어요. 멋있는 이름도 많았는데 저희가 콩닥콩닥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했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안에 모든 구조를 이제 저희가 지원금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예비 마을 기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시설 투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걸로 뭘 했냐면 다음에 이 카페라는 거를 다음요. 카페를 보면 맛도 메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주민들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지? 그리고 맛은 어떤 메뉴를 또 우리 주민들은 알까?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배움터에 다양한 어떤 이 마을에 있는 행복님이라고 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이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려서 이걸 홍보물에 담기도 했습니다. 많이 지났네요. 다음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 넘길게요. 다음 요것도 이제 하고 이게 성서마을렛 이야기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마을렛은 총 8개의 단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다음 보시면 첫 번째는 이 안에 지속적인 마을 활동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유 공간에 서로의 시너지 효과, 연계 시너지 효과들이 있어요. 다음 보시면 다양한 전시회 공간으로 공간 아까 와룡 공간이나 카페 공간을 이용했고요. 다음 이 안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야 놀자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 시야 놀자 동아리를 하면서 3년 정도 하면서 이분들이 시집을 냈어요. 시집을 마을에 있는 동네 책방 공공협동조합이라는 마을에 있는 출판사를 이용하고 출판 기념회를 마을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서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도 판매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성서마을렛의 지역 문제 해결인데 2019년도에 폐목재 소각장이 대구에서 우리 지역에 성서 산단이라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에 이제 이 성서 폐목재 소각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가 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서명운동 반대 서명운동을 1년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음에 넘기면요. 이렇게 이제 사실상 기업이 대구시가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써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다음 지선이나 대선에 우리 마을 정책들을 각 단체별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안하고 주민들한테 여쭈고 물어보고 이거를 이제 그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다음 코로나 때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역에 대구에 굉장히 많은 구호 물품들이 왔거든요. 마을센터와 협력해서 마을에 있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아이들과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전달하는 활동들도 하면서 재난에 강한 마을은 무엇인가를 다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다음요 넘기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성서 마을렛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활동인데 쭉 넘겨주시면 돼요. 예, 이런 축제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마을 운동이라 해서 이제 마을에 회수센터도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삶의 방식, 그리고 교육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꼭지들을 스스로 이 마을의 어떤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삶의 방식을 전환시켜가는 그런 전환마을 운동들도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음 넘겨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마을 통합 돌봄입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험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 넘겨볼게요. 그냥 쭉쭉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넘겨주세요. 이게 동남아 아까 아저씨 신용년들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르신들이라든가 함께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잘 노는 법들을 늘 고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여기 잠깐 멈춰주세요. 이 배남골에서 식객이라는 것도 사실 아까 학습이라는 것도 꾸준히 하고 오겠지만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까를 2016년부터 매달 한 달 식객이라는 걸 운영을 해왔어요. 그거를 아까 실내에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돌봄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야외 식객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달에도 다음 주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즌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이거를 사실 이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15만 원이면 돼요.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후미식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돌봄도 이야기하고 배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위로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돌봄들이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음 쭉쭉 넘겨주세요. 마을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처음에 여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것은 마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은 돌봄에 좀 중심을 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마을의 어떤 우리 삶의 미래의 답은 마을에 있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또 매번 배우고 학습하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마을에서 재미나게 하고 있는 와룡과 성서마을렛의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는 대표님이 그 표정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서 와 정말 행복한 마을살이를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심사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윤환 위원님. 네. 네. 예, 그 사회적 협동조합 완영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 지역 사회를 활용하는 사업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사업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필요했을 거고, 그의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예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사업에 수익을 냈고 또 어떻게 조직원을 그 수익 가지고 배분했고 이런 것들이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3단계로 이렇게 활용의 이 형태가 좀 바뀌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은 이제 3년 차예요. 그 전에 마을 교육 공동체로 전환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전에는 진짜 안에서 방과후 교실 안에서 저희가 마을에서 놀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하는 평생학습 마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만나자 해보자 씨앗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학습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너무 골치 아프게 촘촘하게 이렇게 짰었어요. 예산을 뚝뚝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예산을 해봤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활용을 운영하고 난 뒤에는 부처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생활문화 공동체 사업을 2년 동안 하면서 많은 동아리들을 운영을 해봤고 그 동아리들이 지금까지 지속해오는 동아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 기업. 이제 그 또 다른 공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공간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덥석했지만 또 마을 기업이라는 이제 후원 지원이 있어서 그거를 작년에 1차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예비 1차 하고 나면 또 2차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원래 저희는 2차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카페도 역시 지원금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 스스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보류해놓고 정말로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을 쓰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선택이다라고 했었고 지금 아까 수익 사업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수익 사업은 사업 자체가 비영리 사업이긴 하나 이제 그 카페는 저희가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21년도 오픈했잖아요. 21년 오픈하고 지금까지 작년에는 인건비가 일부 몇 개월 동안 지원이 됐어요. 처음에 첫 해에는 이제 십시일반으로 1년 동안 아까 그 동남아 분들이 지원을 하셨고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그냥 우리 힘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 활동과 연계한 일반 그 카페랑은 다르죠. 마을 활동이 있음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 카페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카페는 마을 활동과 함께 그 곡선을 그렇게 같이 가거든요. 이게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중간에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여기에서 동남아란 성서마을에 있는 남아분들을 일컫는 동남아입니다. 동네의 남아. 예, 예, 그쵸? 남아있는 동네에 남아있는이 중요합니다. 키포인트입니다. 네, 설명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죠.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우리 김혜란 선생님의 김혜란 위원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할까봐 위원님들이 아주 그냥 키포인트가 되는 질문만 하시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마을 공동체 대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지원받기 전에 방과후를 할 때 그 공간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보조금 받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유지를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잠깐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제 일단 보증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금은 그때 당시에 엄마들이 십시일반에서 마련을 했고 월세든 후원자들을 모았어요. 이렇게 마을에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그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점점 그때 한 10년간이니까 한 100명 정도의 후원자들이 5천 원, 만 원 이러한 후원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걸로 부족해요. 월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가끔씩은 또 학부모 강좌나 이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족하니 가을에 아까 도농교류했던 그 농사진 농산물을 가지고 또는 그 반찬을 만들어서 엄마들이 판매를 하고 국화베개도 만들고 또 이렇게 천연 염색하면서 체험비도 조금 받고 다양한 활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스스로 이게 계속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간당간당했어요. 그 전체 회계 자체는 좀 간당간당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재미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윤종만 의원님. 네. 네, 많은 내용을 준비하셔서 시간이 좀 부족하셔서 아까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말씀을 그냥 살짝 하고만 넘어가셨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초고령 사회로 바로 진입하는 목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준비하고 계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내용이 대상자나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훑고 지나갔고요. 늘 와룡은 설립 초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했었어요. 그 3기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그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론 수많은 마을 커뮤니티 케어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희한테 와닿았는데 저희는 대상을 이제 취약계층은 대체로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아마 전국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신중년들이 어떻게 5년 뒤에 10년 뒤를 준비할까 이거를 지금 키워드로 잡고 있으면서 마을에 있는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런 거는 아까 그 배나무골 작은 축제라고 해서 그 야외 식객이라는 원래는 주제가 그건데요. 그걸로 이렇게 한번 같이 꾸려보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마을에 살다 보면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은퇴하기 전인데도 이미 또 그만두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백수도 계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작년에 돌봄 인문학이라는 5강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쓸모가 없더라, 관계가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실제 남성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상은 신중년들이 5년 뒤, 10년 뒤 우리 마을에서 아까 워크숍한 내용도 사진에 사실 그 자료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으로 마을 안에 일단 그 당사자들의 문제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걸로 저희 꿈은 아까 그 16년도에 배나무골 10년 후 상상하다처럼 지금의 또 이제 워크숍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마을 안에 마을 실버타운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있는 빈 공간들이 앞으로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의원님. 네, 조용만 의원님.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서마을넷과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와룡 사회적 협동조합인 와룡이 출발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시너지로 또 옆에 있는 단체들과 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게 그냥 인사만 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거기에 살과 피가 흐르려면은 많은 만남과 활동들이 성과 있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16년도 그때 이제 저희가 개소식 하면서 일단은 이게 마을의 협업이 필요하다 해서 협약서를 썼는데 그 이후에 17년부터 와룡에서는 이제 봄, 가을에 행사들을 해왔죠. 주체가 되어서요. 근데 이거를 성선 마을넷에서 주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17년부터 매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체 이거 7, 8개 단체가 다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을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각각 자기 단체의 일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세 단체에서 오든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했고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꼭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매달 회의를 하는데 지금은요 한 그 7, 8개 단체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년 워크숍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회의만 한다고 모여지지는 않거든요.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성,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그 활용해서 진행해 오던 그 축제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부담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를 마을 행사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기엔 부담된다 해서 정부로 나누어서 올해 이제 중심이 되는 단체 그리고 내년에 할 단체를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단체를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행사를 그 외에 또 다른 회의 주체라든가 행사를 주최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는 그게 문화가 이제 이게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원래 아까 그 모두의 축제로 바뀌었거든요. 어린이날 행사가.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만 이게 이 시대의 흐름에 마을의 변화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원래 주최하는 단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님이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가 이제 제안하기를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고 하반기에 바자회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기금을 모으거든요. 세 가지가 있어요. 회의, 기금, 그리고 이제 워크숍, 그리고 하나가 마을 그 행사 주최. 이 네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저희 규칙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올해는 그럼 이 마을의 어떤 방향성이나 축제든 어떤 행사든 방향성을 좀 전환시키고 있고요. 아까 19년도에 그때 좀 힘이 발휘됐던 것 같아요. 지역 문제 폐목재 소각장을 해결하면서 승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주민들 서명 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시위 운동을 하고 하면서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 이제 저희 주민한테 이제 그 승리가 오면서 우리의 힘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건강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구나 해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네트워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와룡 대표님, 홍성조 대표님에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